그런가 하면요. 내부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최대 격차 득표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험지 공략과 몸 낮추기. 이재명 후보 역시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 영남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굉장히 좀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그런데 저격용 괴물 소총 이야기까지 나왔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2km 밖에서도 저격을 할 수 있는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이 됐다는 제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가 조금 더 안전함을 조금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이라든지 연단에 서서 홀로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저격용 소총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유세 도중에 4단 방탄 유리탄을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옮길지는 사실 미지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영상에서 나왔는데 이남희 기자, 유세 현장 주변에 꼭대기에 경찰이 배치된 모습도 보이고요. 맞아요. 뭐 저격용 총기를 찾아내는 장비도 투입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만에 하나 대선 후보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주호 권한대행 책임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요구를 하고 있네요.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후보들보다 보면은 저희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마크맨은 특히 그 경호 부분을 많이 취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후보보다도 더 엄격해 보여요. 보면은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오진 않았는데 무슨 탐지견이 와서 폭발물 탐지견이 있고요. 저기 이상원 기자가 직접 찍은 건데 저렇게 저기는 창원입니다. 직접 경찰들이 그 유세하는 현장에 그 건물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저격수가 없는지 저렇게 삼엄하게 보고요. 저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정말 저격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포착하려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강서필 부대변이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방탄 유리막 설치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할 때 있었던 그 방탄 유리막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최대한 그 경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뭐 이제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외쳤다면요. 같은 시간에 이재명 후보는 이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맞습니다. 1번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인 보궐선거 양심이 있으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의 판세에 대해서는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 이런 보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후보가 얘기하는 걸 보면 또 박빙승부라고 하고요. 내부 분위기 뭐가 맞는 거예요? 내부 분위기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전 홍보물이라든가 메시지를 전파를 하잖아요. 우리의 텃밭에다가는 절대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혹여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박빙의 선거이다라고 구전 홍보물을 만들고 또 험지에다가는 우리가 너무 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면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 역대 선거에서 항상 텃밭에 가서는 박빙 선거다.
험지에 가서는 조금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구전 홍보를 다르게 하는 것이고 역대 대선은 항상 51대 49였습니다.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쳐들면 패배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취재하다 보면 항상 양당에서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엄살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정말 힘듭니다. 우리 지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기가 이제 부산이나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험지기 때문에 또 저런 얘기를 또 같이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선을 20일 앞뒀으니까 자, 여론조사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이 여론조사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그 새롭게 조사한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2일, 13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1%고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가 8%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죠. 뭐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유사한 성격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는 안 됩니다만 46%, 김문수 후보가 33%, 이준석 후보가 7% 정도인데요. 계속 이제 결국은 보수 후보가 단일화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아마 선거 막판까지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건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둘 다 관심사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만약 1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다면 아마도 단일화는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10%까지 넘어간다면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확률이 높다. 이런 관측이 높은데요. 결국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또 양측 신경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대선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